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상담 임상심리학과 최성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울과 우울장애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울, 너는 무엇이냐? 우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울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우울증의 다양한 얼굴들, 그리고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 너는 무엇이냐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우울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각이나 행동, 신체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는데요. 이 사람도 몸이 이렇게 뚱뚱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어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각, 행동, 신체적인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이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기분은 정상적인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면 우울해집니다. 열심히 컴퓨터 게임 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싶어서 라면을 같이 먹었는데 라면이 콱 엎어지면 상당히 좌절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우울한 기분은 짧은 기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도 지금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짧게 느끼는 감정 상태가 바로 우울한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은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 있다가 예를 들어 사망이나 상실, 실패나 좌절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우울해졌다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울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이 우울한 기분이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황에 비해서 지나치게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은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병적 상태입니다. 지금 아빠가 이렇게 회사 다녀왔는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피곤해서 못 놀아주고 있어요. 이런 병적 상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즉, 우울증은 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울한 기분은 정상적 기분 상태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우울해졌다가 회복이 되는데 우울증은 이런 스트레스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왜 우울한 거야? 라고 비난을 하기 쉬운데요. 도대체 왜 우울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우울한 거야 하고 의지 탓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나무랍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 문제 아주 심각한데요. 집에서 백수처럼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5,000원짜리 찌개를 개발하는데 7년간 8억을 투자했답니다. 이러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우울증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울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5명 중에 1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0명이면 20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세계 5대 장애 요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25%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매년 2 내지 3%의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 동기의 2순위에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점차 우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제 환자분이셨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40대 후반의 선생님이셨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셔서 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동에서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양말로 목을 맸습니다. 근데 양말로 목이 잘 안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양말을 여러 개를 묶어서 문 고리에다가 걸어서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불안장애 환자분이 계셨어요. 안 그래도 불안에 미치겠는데 이 우울증 환자가 언제 죽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킥킥 소리가 나요. 우울증 환자가 양말로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불안장애 환자가 왁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불안장애 환자가 지르는 소리에 우울증 환자가 깜짝 놀라서 자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불안장애 환자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제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원하셨어요. 퇴원했는데 퇴원한 다음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우울증이 정말 위험한 경우는요. 정말 위험하면 잘 안 죽습니다. 죽는 걸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경우는 우울증에서 약간 회복되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울증은 개인적 고통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이게 파고드는 발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는 이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참 일할 나이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우울 증상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나와 있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주 이상 다음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우울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자, 여러분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드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울한 사람들은 손을 잘 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다. 이 고양이가 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주 무기력하고 즐거움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몸무게가 줄거나 는다. 1개월 동안 5% 이상의 변화인데 여러분들은 주로 몸무게가 주는 편이신가요? 느는 편이신가요? 주로 느는 편이 많으시죠. 이런 체중의 변화도 바로 우울증의 진단 기준입니다. 네 번째, 잠들기가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잔다. 여기 고양이와 개가 아주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수면 장애가 바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여러 번 깬다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잘 들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바로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좌불안석한다입니다. 고양이도 지금 불안해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데 우울과 불안 증상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피로하고 활력이 없다. 이 곰도 지금 피곤해서 다리를 쩍 벌리고 누워 있는데요. 이런 피로감, 활력이 없는 증상도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죄책감이 느껴진다입니다. 이 강아지도 뭘 잘못했는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이로 인해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죄책감도 많이 느낍니다. 여덟 번째는 주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watch for eyes라고 해서 미끄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극곰이 빙판길을 가다가 주의가 부족해서인지 미끄러졌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의 감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앞서 제가 우울과 자살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살은 바로 우울의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꼭 5가지가 아니더라도 4가지, 3가지, 2가지라 하더라도 주관적인 불편감이 심하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세로토닌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 등등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중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문제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의 뇌와 우울증 환자의 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의 뇌의 활성화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뇌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도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 얼룩말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얼룩말 줄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생활 스트레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거나 중요한 대상을 상실하면 우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할 겁니다. 이러한 상실의 경험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갈등, 실직, 실패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갈등의 관계,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들도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 초기의 부모의 상실이나 애정의 박탈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소위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적인 분위기의 가정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는데요. 철수가 영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뭐하니? 하니까 영희가 신경 꺼! 이럽니다. 이런 반복되는 거절 경험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또한 학대적인 가정 속에서도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한 돌잡이 정도 됐습니다. 아빠가 혼을 냈나 봅니다. 머리를 박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학대의 경험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의존적인 가정 분위기 때문에 우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 출산을 하면 1명, 2명 낳고는 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성도 부족하고 의존적인 그런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가정 분위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적으로 완벽하고 과대한 이상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정신건강에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손을 한번 씻으면 30분 이상 손을 씻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반복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묻을까봐. 점검을 해요. 계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오염에 대한 두려움, 완벽하게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걱정, 두려움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숫자를 셉니다.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세다가 13,568까지 숫자를 세면 박수를 한번 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쭉 숫자를 세다가 13,566, 13,567, 13,568 한 박수를 한번 칩니다. 길을 가다가 박수를 치면 13,568까지 센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세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숫자를 셉니다. 하루 종일 숫자를 세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이유는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나도 한심하고 남들도 한심하고 세상도 한심합니다. 왜 저기만 보면 저기만 비가 오는 것 같지라고 여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인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글자가 보이시나요? 분홍색에 L-O-V-E, love, 사랑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그런 분들은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검정색에 H-A-T-E, hate라고 해서 미워하다라는 글자가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둘 다 보이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둘 다 보이시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다르게 지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데요. 혼자 있고 싶고 무기력하고 귀찮습니다. 사람들도 두렵고 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기 비하 및 자기 처벌적 경향도 우울증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친구는 허벅지가 이렇게 굵은데 나는 허벅지가 이렇게 얇아. 친구는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녀. 이러면서 자꾸 비교를 하죠. 이러한 비교가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처벌하게 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67% 이상이 치료의 경험이 없는 채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치료하지 않은 결과로서 재발하고 재발하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의 다른 얼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다른 얼굴이 바로 화병인데요. 화병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문화특유적인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유한 정신질환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은 불화자를 쓰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기를 굉장히 억압하고 억제하는 특성이 바로 화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시월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월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시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잘 안 먹어요. 지하철을 타면 시청역에는 내리지도 않습니다. 돈이 있니 없니 돈 걱정도 많이 하고요. 자녀들을 키워놨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남편은 외도를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즉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신체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울의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시집장가도 보내고 또 유학도 보내고 이러니까 심심해서 집에 혼자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또 늦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전,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우울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울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사병도 있습니다. 요즘 심각한데요. 요즘은 대사가 아니라 대5, 대6입니다. 학교를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유예를 하고 또 취업을 못하는 이러한 상태들이 바로
대학생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산병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학교가 너무 무기력한 공간이어서 학교에서 시체놀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아이는 저 에어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무기력하고 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경험들로 아이들이 우울해 하더라는 거죠. 상당히 다양한 얼굴의 우울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핫 이슈입니다. 학교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상황 안에서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울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에도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의 상담센터 등등 여러 심리상담적 개입을 받는 거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자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생물학적인 원인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뇌에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적게 분비되어서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울증은 결코 자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 좋습니다. 요즘은 항우울제가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하면 잘 나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듯 충분히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심리적인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나. 네, 구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 도자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도자기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 25주년 기념으로 남편인 필립 공이 선물한 도자기입니다. 하얀색을 보면 도자기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보이고 왼쪽은 남편인 필립 공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흰색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가 보이지만 검은색 배경을 보면 오른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 왼쪽은 남편인 필립 공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걸 보더라는 거죠.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구나. 뭐가 보이세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검은 공이 보이시나요? 네, 검은 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검은 공을 보시면 안쪽에 검은 공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밖에 검은 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공을 보더라도 다른 걸 보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다르게 시각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어디 가니까 휴지 물 묻혀서 벽에 던진 거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기사가 말 탄 장면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머리, 말다리, 그리고 꼬리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봤더니 사자가 보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명품을 들고 다녀야지 자기가 명품인 줄 압니다. 이미 자기가 명품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주변의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쁩니다. 그리고 오래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처럼 우리는 나 자신 그리고 세계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맞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첫 번째,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구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나, 있는 그대로 보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겟지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겟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유연하고 수용적이고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신건강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직되어 있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고 수용적이고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should, ought라고 해서 나는 뭐뭐 해야 해 라는 당위적 사고가 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만 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책임감,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면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또 좌절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 이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should를 어떻게 바꾸냐면 want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뭐뭐 해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고 want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should를 want로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 안에 어떤 당위적 사고가 있는지, 또 그 당위적 사고에 따라서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로 생각을 전환시켜 보는 것. 이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친구의 욕을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명대학교 상담 임상심리학과 최성진 교수에게 선물을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는 거죠. 오늘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결정장애가 나타납니다. 짬뽕을 먹고 있으면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짜장면 먹고 있으면 짬뽕이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짬짜면이잖아요. 짬짜면이 맛있나요? 별로 맛없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하다가 최악의 선택인 볶음밥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아이들이 잘합니다. 왜 저 말을 하느냐?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괴로울 때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청. 경청입니다. 경청의 경자는 무슨 글자냐면 기울일 경자입니다. 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리고 청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자와 눈목자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즉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경청이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갈등하고 우울해할 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그 경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귀와 눈과 마음으로 오롯이 공감하는 태도가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남과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삐딱하게 서보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조현병이 걸렸습니다. 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얘 이름을 철수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철수야 불렀어요. 반응이 없어요. 철수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철수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감고 있던 눈을 탁 뜨고는 이러는 겁니다. 구와바 구와바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와바 눈 맞은 얘기. 망고와 구와바 눈 맞은 얘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도 한마디도 안 턴 애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노래가 예전에 1박 2일에 김씨가 나와서 불렀던 노래 음료수 CF송 구아바 구아바입니다. 제가 그날 밤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구아바 구아바 쳐봤어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밤새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날 갔어요. 철수가 있더라고요. 철수를 불렀죠. 철수야 반응이 없어요. 철수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철수 옆에 탁 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철수가 감고 있던 눈을 빼꼼히 뜨더니 저를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서 같이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이때부터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철수가 다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조현병은 점점 퇴행이 되거든요. 또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철수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감고 있던 눈을 탁 뜨고는 이러는 거예요. 불가리스 고품격 신발효유 불가리스 프라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이유 뭐냐?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경청과 공감, 그건 바로 겟지라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나 했고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두 번째, 겟지 하고 상대의 입장을 공감해 보는 것.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정신건강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그 순간, 빨리 집에 가서 잠잤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침대에 탁 누우면, 내일 가서 뭐 하지? 이럽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저씨,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과거를 후회할 게 아니라 또 장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는 겁니다. 1초 1초를 즐길 작정이에요. 그리고 즐기고 있는 동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작정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둔한 지평선 위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지나치는 아름답고 조용한 전원의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미 자기가 늙고 지쳤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든 못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작은 행복들을 산처럼 주워 모을 생각이에요. 행복은 저 먼 미래에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곰돌이 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맞습니다. 제가 경북 외관에 갔더니 구상문학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구상문학관, 구상시인의 구상문학관 앞에 시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폴의 강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이 강은 어제의 그 강이 아니다. 내일 맞이할 강은 오늘의 이 강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강과 새 사람을 만나면서 옛 강과 옛 사람을 만나는 착각을 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있는 경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자꾸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아직도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에 있더라는 겁니다. 곰돌이 푸와 돼지 피글렛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푸가 물었습니다. 돼지 피글렛이 이럽니다. 오늘, today. 푸가 이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맞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today라는 말 안에 현재는 바로 present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는 바로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늘. 한 번 더 해볼까요? 오, 늘. 즉, 늘 감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늘 감탄하는 사람이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감탄했던 거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요. 엄마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했을 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돌잡이 됐을 무렵에 붙잡고 탁 일어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우와 이렇게 했습니다. 감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늘 감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로 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적으로 살자.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조버 챔버레인이라는 메이저리그 투수입니다. 문신을 했는데 스마일 문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 스마일 문신을 자세히 보면 팔꿈치에 수술을 한 자국입니다. 그 자국에다가 저렇게 스마일 문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내면의 상처 그리고 열등감을 이렇게 멋지게 승화시킨 겁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하하 하고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하하 하고 웃고 있는데 하하하가 아래 하자예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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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 돈 없고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위로 가보세요. 위로 가니까 온통 엉망입니다. 아래로 가는 겁니다. 제가 경남 합천 해인사에 등산을 갔는데 저기 이제 나무가 하나 걸쳐져 있고 나무에 하심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심의 뜻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랍니다. 저 등산로를 걸으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됩니다. 겸손하고 아래로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심입니다. 우울에서 회복할 수 있는 3개의 방법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프레임이나 자신의 틀로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겟지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해 보는 것. 그 공감의 출발은 경청입니다. 몸을 기울여서 그리고 귀와 눈과 마음으로 오롯이 경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금 현재로 가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있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있더라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를 우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3가지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나, 겠지, 감사입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다양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우울한 기분 수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의 문제는 결코 생물학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 문화적 문제, 각기가 따로따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의 손상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얼굴들로 우울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상담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이나 또 여러 시설들이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힘들 때 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으로서 구나, 객지,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외국인 노동자와 누더기 스님이 막걸리 한잔 하고 있습니다.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감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기에 바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보자기가 오라 이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위가 오라 이럽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는 펼쳤던 보자기를 슬그머니 주먹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는 줬던 주먹도 피게 만듭니다. 즉, 펼쳤던 보자기와 줬던 주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 서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펼쳤던 보자기와 줬던 주먹을 이렇게 계속 바꿔줘 보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김혜남 선생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 상처 없는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처 없는 친밀한 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상처투성인 인간끼리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 가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다. 우리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라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할 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있어줄 때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펼쳤던 보자기와 줬던 주먹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지다 보면 같이 주먹을 질 겁니다. 깍지도 끼고요. 그리고는 와, 당신 참 멋져요. 아니야, 당신이 더 멋진 것 같은데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우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기의 사회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자살, 심리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위기의 절벽에 있는 혹 여러분 그리고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려주는 지지와 공감과 수용의 요소들이 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마나 마하르시. 네, 오늘 우울과 우울장애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